상시의 흐름을 센서 수렴이라 중동전쟁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휴전기간 동안 이란의 군사력 재건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을 인용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이 전쟁 이후 공격 능력을 복구할 수 있도록 카스피해를 통해 드론 부품을 이란으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과 러시아는 과거부터 카스피해를 이용해 군수물자를 포함한 각종 물품을 거래해왔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전쟁 당시 러시아산 군사장비의 수송을 차단하기 위해 카스피해 연안의 반다르 안잘리 항구를 타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항구를 통해 샤이드 드론과 포탄, 각종 탄약 등이 이란으로 반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도는 러시아가 이란에 5,000대 규모의 단거리 광섬유 드론과 스타링크 단말기를 장착한 장거리 위성 유도 드론 제공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다만 현재 휴전 기간 동안 러시아가 제공 중인 드론 부품이 이러한 광섬유 드론이나 FPV 드론과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부품 지원은 단순한 군수 지원을 넘어 이란이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충돌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 및 드론 전력을 복구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지하시설에 숨겨두었거나 잔해 아래 매몰된 무기체계와 발사대를 복구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중동 지역에서 다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란은 이렇게 복구한 무기체계와 발사대를 이용해 미군과 중동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전쟁 기간 동안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5월 8일 전쟁 당시 중동 지역의 미군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총 4개의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중국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의 본사를 둔 어스아이와 창광 위성 기술이 포함됐는데요. 이들 기업은 중동 지역 내 미군 및 동맹국 군사 시설의 위성 사진을 이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시설 관련 위성 정보와 샤이드 드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단순한 외교적 지지를 넘어 실제 군사 정보와 장비 지원까지 수행하며 이란을 지원한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이란 군사력을 지원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5월 8일 이란의 드론 및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무기 부품과 원자재 조달을 지원한 혐의로 총 10명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여기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기반을 둔 여러 업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 기업이 휴전 기간 동안에도 실제로 이란의 무기 부품이나 원자재를 제공하려 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이란의 미사일 전력 재건을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후 중국은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과염소산 나트륨을 이란에 공급하며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복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한데 이란은 아직까지 미국의 최신 제안에 공식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상태이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동안 군사력 재건 작업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5월 9일 이란이 현재 미국의 제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어떠한 시안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전쟁을 종식하고 향후 핵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 남았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양측 사이에는 여전히 핵심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와 이란이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재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악시오스는 5월 8일 관련 사정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카타르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주요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타르 당국은 현재 이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들 뿐 아니라 미국 측 인사들 그리고 파키스탄 중재진과도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페르시아만의 카르그 섬 인근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로 추정되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유출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는 5월 8일 위성 사진 분석을 인용해 카르그 섬 주변 해역에서 거대한 기름띠가 형성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해양 오염 감시 서비스 업체인 오비탈 EOS는 뉴욕타임스의 해당 유출 흔적이 5월 6일 기준 약 50제곱킬로미터 이상 규모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3,000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이 대량의 원유를 유조선 내부에 장기간 저장하기 시작한 점이 사고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 주요 항구의 원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이란은 원유를 유조선에 임시 저장하는 방식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노후화된 아부자르 유전과 카르그 섬을 연결하는 해저 송유관 파손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송유관에서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4년 10월에도 실제 파열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한 오신트 분석가는 이번 기름띠가 특정 장비의 고장이나 이란 측이 유조선 내부 세척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5월 9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 사진에서는 유출된 기름띠가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상당 부분 확산, 희석된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후 소식이 더 들리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